핀두스의 두 번째 특별한 이야기, 여울을 위한 불꽃놀이. 파테르손 할아버지와 고양이 핀두스는 시골의 작은 농가에 살고 있었죠. 닭장에는 닭이 몇 마리 있었고 헛간에는 장작이 넉넉히 쌓여 있었어요. 연장이니 뭐니 필요한 물건들은 목공일을 하는 광에다 있었고 누가 할아버지를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죠. 하지만 번거롭지 않으니 그것도 괜찮은 일이라고 할아버지는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웃에 사는 구스타프손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총을 메고 개를 데리고 말이에요. 보아하니 구스타프손은 꽤 화가 나 있었어요. 혹시 자네 집에도 여우가 왔었나? 구스타프손이 물었죠. 아니, 안 왔는데 왜 그러나? 하긴 여우가 왔다면 자네도 알아챘겠지. 닭을 훔쳐갔을 테니까. 간밤에 녀석이 우리 집에 와서 닭을 한 마리 잡아갔다네. 내가 얼른 알아채고 총을 쏘았지. 자네도 총을 준비해 두어야 할 걸세. 오늘 밤 우리 집 닭들을 잘 가둬놓는 것을 알면 자네 집으로 그 녀석이 갈지도 모르니까. 구스타프손은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우가 올 거란 말이지? 할아버지는 구스타프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그렇다면 당장 닭들을 잘 가둬놓아야겠군. 네 생각은 어떠냐, 핀두스? 구스타프손이 개를 데리고 오자 핀두스는 할아버지의 모자 위로 잽싸게 올라가 있었어요. 차라리 구스타프손을 가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총을 든 사람은 전혀 못 믿겠거든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물었죠. 그러니까 총으로 여우를 쏘아 죽이려는 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지? 하지만 안 그러면 우리 닭들을 다 잡아먹을 텐데? 쏘아 죽이지 말고 속여야죠. 저는 늘 그렇게 하는걸요. 우리 핀두스야 그렇게 하지. 할아버지가 킥킥 웃었죠. 그래, 핀두스, 여우를 죽이면 안 되지. 아무튼 녀석을 쫓아볼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 여우가 닭을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걸로 말이야. 할아버지는 골똘히 생각했어요. 이따금 좋은 생각이 나거나 떠오른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괴상한 신음소리를 내면서 말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로 오! 하면서 나지막히 킬킬 웃는 거예요. 우리 집에 후추가 있던가? 몇 킬로그램은 늘 있죠. 핀두스가 대답했죠. 좋아, 가짜 닭을 만드는 거야. 광으로 가자꾸나. 그래야 여우가 너를 잡으러 오지 않지. 치,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라죠. 핀두스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할아버지를 따라갔어요. 광에 간 할아버지는 서랍장에서 작은 하얀 풍선과 철사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선반에 놓여있던 괴짝을 뒤지면서 굳은 표정을 하고 물었죠. 후추가 어디 있지, 핀두스? 여기 말고는 있을 데가 없는데. 내가 정리를 잘해놓는 거 너도 알지? 제가 알기로는 후추가 괴짝에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핀두스가 차분하게 대답했죠. 그건 언제나 자전거 바구니에 두시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래, 맞다. 할아버지는 자전거 바구니에서 후추 한 봉지를 꺼내 풍선 주둥이에 깔때기를 꽂고 후추를 가득 부었죠. 그리고는 풍선을 터지기 직전까지 빵빵하게 불었어요. 이제 깃털이 필요하구나. 핀두스, 깃털 없니? 저한테 깃털이 있냐고요? 그건 해니한테 물어보셔야죠. 해니는 가장 큰 암탉 이름이에요. 해니는 광과 닭장 사이의 벽 틈에 앉아서 할아버지와 핀두스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죠. 해니야, 여우를 쫓으려면 깃털이 필요하단다. 너희들 몇 개씩 줄래? 다 너희들 좋으라고 하는 일이야. 해니는 부리를 비죽거리면서 다른 닭들에게로 갔어요.
닭들은 꼭꼭꼭꼭꼭꼭꼭 토론을 벌이고 있는 동안 할아버지는 풍선에 철사를 감고 철사 끝을 뭉쳐서 날개와 다리 모양을 만들었죠. 해니가 깃털이 든 봉지를 물고 돌아왔어요. 꼭 돌려주셔야 해요. 해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그야 물론이지. 할아버지는 깃털에 풍선을 붙이고 주둥이를 만들고 빨간 벼슬을 붙이고 꼬리 깃털 달았어요. 핀두스도 할아버지를 거들었고 드디어 다 만들어졌죠. 풍선은 수탉과 거의 똑같아 보였어요. 멋진 수탉이네요. 근데 이걸로 뭘 하죠? 핀두스가 물었어요. 오늘 밤 여우들이 살금살금 다가와 이 닭을 발견하면 말이다. 와락 달려들어 이빨로 콱 물겠지? 그럼 풍선이 펑 하고 터진단 말씀. 여우는 깜짝 놀라 헉 숨을 들이마실 거고 후추가 목이며 코로 들어가 마구 재치기가 나올 거야. 그러면 다시는 닭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니? 닭들은 박수를 치고 핀두스는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쳐다보았죠. 기가 막힌 생각입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핀두스는 가짜 수탉을 마당에 가다 놓고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감쪽 같아요, 할아버지. 정말 그렇군.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난 후 핀두스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충분할지 모르겠네요. 좀 더 요란하게 터지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여우가 확실하게 겁을 먹죠. 넌 요란하게 터지는 걸 꽤나 좋아하지, 안 그래? 할아버지는 핀두스에게 눈을 찡긋하며 물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불쌍한 닭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죠. 핀두스가 심드렁하게 말했죠. 물론 넌 닭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아무렴 그렇고 말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코를 잡아당기며 잠시 생각에 잠겼죠. 어쩌면 네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만일을 대비해서 폭죽을 몇 개 갖다 놓자꾸나. 같이 가자, 핀두스. 네가 머뭇거리는 사이 닭이 터지면 안 되니까. 전 여우가 아니에요. 핀두스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할아버지를 따라갔죠. 할아버지는 광으로 돌아가 낡은 난로 위에 놓아둔 페인트 통들도 살펴보았어요. 혹시 내 폭 좀 못 봤니, 핀두스? 할아버지는 핀두스를 화난 눈으로 쳐다보며 물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통 속에 폭죽이 잔뜩 있었는데 지금은 비어있구나. 혹시 네가? 제가 알기로는 그건 언제나 저기 문 옆 모자 상자에 있었는데요. 핀두스가 참을성 있게 대답했죠. 그래, 맞아. 그렇구나. 할아버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주머니 가득 폭죽을 쑤셔 넣었어요. 그 밖에 필요한 것들도 모자 상자에 다 있었죠. 할아버지는 마당으로 나가 폭죽을 여기저기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폭죽에 도화선을 묶은 다음 도화선을 현관 아래 틈으로 해서 침대까지 끌어다 놓았죠. 도화선 옆에다가는 성냥갑도 갖다 놓았고요. 자, 이만하면 여우를 쫓아버리기에 충분할 거야. 오늘 밤 여우가 와서 수탉을 콱 깨물면 펑 하고 터지겠지. 내가 도화선에 불을 붙이면 몇 초 후 온 마당이 번쩍번쩍 난리가 날 거고, 그럼 여우는 겁을 먹고 주랭랑을 치겠지. 그 밖에 또 좋은 게 뭘 없을까, 핀두스? 핀두스는 조용히 도화선을 쳐다보며 말했죠. 여우는 꽤나 멍청한데 겨우 폭죽 몇 개가 터진다고 닭을 잡아가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을까 모르겠네요. 유령 같은 것도 나오게 하면 어떨까요? 유령이라고 했니? 내 생각엔 이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탐탁지 않은 듯 말했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했어요. 생각할수록 재밌을 것 같지. 뭐예요? 그래, 밧줄을 치기로 하자. 같이 가자, 핀두스. 안 그러면 네 엉덩이 밑에도 폭죽이 터질라. 또 괜한 말씀. 핀두스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할아버지를 따라갔죠. 할아버지는 광으로 들어가 벽을 찬찬히 살펴보았죠. 네가 밧줄을 잘 감아서 여기 못에다 걸어두었는데 지금은 바이올린이 걸려있네.
네가 마술을 부렸냐, 핀두스? 핀두스가 끙 하고 신음소리를 냈죠. 할아버지는 밧줄을 못에 걸어두지 않으셨어요. 자동차 바퀴 속에 넣어두셨다고요. 아, 그랬군. 그래도 그렇지. 할아버지는 언짢아하며 밧줄을 자동차 바퀴 속에서 꺼냈어요. 그 다음에는 유령으로 쓸 천과 쇠막대기가 달린 도르래를 가져왔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밧줄의 한쪽은 집에다, 다른 한쪽은 마당 반대편 나무에다 메었죠. 물론 도르래도 밧줄을 단단히 달았고, 자, 핀두스, 이제 네가 한번 밧줄을 타보렴. 핀두스는 사다리로 올라갔어요. 할아버지는 핀두스에게 천을 씌운 다음 도르래를 어떻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휙 밀었죠. 으라차차! 고양이 유령은 쏜살같이 마당을 지나 순식간에 반대편 나무 위로 뛰어내렸어요. 잘했다. 지금처럼 오늘 밤 네가 도화선에 불을 붙이면 넌 자락방으로 올라가 유령 천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마당에서 번쩍번쩍 난리가 나면 얼른 밧줄을 타고 창에서 뛰어내리는 거야. 그리고 정확히 여우 머리 위에 왔을 때 너의 그 굉장한 목소리로 소리를 치는 거지. 닭을 잡아가면 안 돼! 하고 말이야. 그럼 여우는 분명히 알아들을 거야. 이제 핀두스도 흐뭇했어요. 폭죽도 터뜨리고 유령 노릇도 하고 게다가 밧줄까지 타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제 됐다. 우리는 들어가 커피나 마시자. 그리고 들어가 커피를 마셨죠. 정말 흥분되는 저녁이었어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할아버지는 닭들을 전부 부엌으로 데리고 왔죠. 그리고 닭들에게 꼼짝 말고 밤새 화분 뒤에서 번갈아 망을 보라고 일렀어요. 여우가 나타났거든 자기를 깨우라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여러 번 밖으로 나가서 풍선 닭이 제대로 잘 있는지, 도화선이 제대로 되었는지, 도르래가 줄에 잘 매달려 있는지 살펴보았죠. 침대에 누워 생각하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다시 한번 눈앞을 쭉 스쳐갔어요. 모두 깊게 잠든 한밤중에 여우가 온다. 여우가 닭에게 덤벼들어 덥석 문다. 달이 펑 터지고 그 소리에 모두들 잠이 깬다. 페테르손 할아버지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핀두스는 다락으로 달려간다. 마당에서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리면 핀두스가 밧줄을 타고 뛰어내리며 닭을 잡아가면 안 돼! 라고 외친다. 놀란 여우는 황급히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 밤 일이 그렇게 되겠죠? 모두가 잠든 몇 시간 후면 말이죠. 아니 몇 분 후일까요? 아니면 몇 초 후? 결국 핀두스는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잘 수가 없었죠. 누워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가만 어둠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 뭐예요?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나와 거실 밖으로 가서 내다보았죠. 여우였어요. 여우는 살금살금 닭장으로 가더니 킁킁킁킁 냄새를 맡았어요. 어딘가 겁을 먹은 듯이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바짝 여우인데다 뒷다리 한 짝을 절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닭을 훔치는 거군. 빨리 뛰지 못하니까 토끼를 잡을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폭죽이 터지면 심장마비를 일으킬지도 몰라. 차라리 도화선에 불을 붙이지 않는 게 낫겠어. 그때 여우가 마당에 혼자 나와 있는 풍선 닭을 발견했어요. 여우는 닭에게 다가갔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와락 달려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멈칫하는 거예요. 여우는 조심스레 닭 냄새를 맡더니 냉큼 집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할아버지는 뒤쪽 창문으로 갔죠. 여우는 돌담 위에 훌쩍 뛰어올라 앉아서 집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여우가 불쌍했어요. 구스타프손이 녀석을 쏘아 죽이려 했다니 더욱 마음이 슬펐죠. 여우는 여전히 거기에 앉아 있었고 어둠 속에서 벽시계가 똑딱거렸고 사방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어요.
펑! 그때 펑 소리가 들렸어요. 풍선이 터진 거예요. 누군가 재채기를 하며 침 뱉는 소리가 크고 똑똑하게 들렸죠. 핀두스는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할아버지, 도화선에 불을 붙이세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핀두스는 직접 불을 붙였죠. 2초쯤 지나자 온 마당이 두두두두두 쾅쾅 번쩍번쩍 요란 뻑적지근해졌죠. 핀두스는 다락방으로 재빨리 올라가 유령천을 뒤집어쓰고 밧줄로 몸을 날리며 외쳤어요. 여우를 죽이면 안 돼! 어잉?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잖아. 말을 잘못했네? 그러나 옳은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은 여우가 아니라 구스타프손이었거든요. 구스타프손이 총을 들고 와 개와 함께 있었어요. 개는 낑낑 구슬프게 울고 구스타프손은 날아오르는 유령을 멍하니 쳐다보다 총을 던지며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죠. 네, 그렇게 하고 말고요. 절대 여우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폭죽은 모두 터졌고 유령은 나무 속으로 사라졌고 개는 도망쳐버렸죠. 구스타프손은 어리둥절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때 아직 터지지 않은 작은 폭죽 하나가 치치치치거리며 작은 소리를 냈죠. 구스타프손은 놀라 소리를 지르며 그곳을 도망쳤어요.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해지자 핀두스는 나무에서 뛰어내려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거기 앉아 있었죠. 잘했다, 핀두스.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우는 분명히 다시 안 올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여우는 오지 않았어요. 그건 구스타프손이었다고요. 핀두스는 매우 실망한 듯이 보였어요. 안다. 나도 보았어. 그러나 네가 자고 있을 때 여우도 왔었단다. 여우는 풍선닭을 좋아하지 않더구나. 돌담 위에 앉아서 불꽃놀이를 보고 있더라. 풍선닭이 터지는 것도 보았지. 불꽃놀이가 끝나자 녀석은 부엌으로 와서 닭들에게 뛰어들었어. 하지만 건드리지는 않더구나. 아마 그 닭들도 터질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래도 초콜릿 푸딩은 슬쩍 하던걸? 우리가 내일 아침 후식으로 먹으려던 것을 말이다. 못된 여우 녀석. 하지만 푸딩 정도야 기꺼이 내줄 수 있죠. 내일 또 만들어주실 거죠, 할아버지? 그야 물론이지, 핀두스. 만들어주고 말고. 네, 오늘 이번 시간에도 두 번째로 페테르손 할아버지와 핀두스가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여우를 위한 불꽃놀이 다른 편을 한번 골라봤어요. 작가 스벤 누르드크 베스트는 여전히 실망을 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이 스웨디쉬 발음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했거든요. 제가 제대로 발음을 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했고요. 이 작가가 책 머리 뒷말에 써져 있는 부분을 보면 나는 전에 고양이 여러 마리를 키운 적이 있다. 한 녀석은 내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언제나 내 어깨에 올라앉아 있었다. 녀석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처지였다면 아마도 도화지 한가운데 눕고 싶었을 것이다. 녀석은 핀두스처럼 생겼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네요. 핀두스라는 이 캐릭터가 어디에서 왔는지 작가가 가지고 있던 고양이들 중에 한 녀석을 아마도 머리부로 한 것 같거든요. 너무나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무척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저는 정말 웃기다고 생각한 부분은 이 페테르손 할아버지 자신은 언제나 늘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늘 어디에 물건을 놓아뒀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고양이 핀두스에게 항상 다그치며 네가 가져왔냐고 물어보는데 핀두스는
할아버지의 인내심을 가지면서 할아버지의 물음을 잘 참아 넘겨내죠. 그리고 언제나 어디에 있는지를 할아버지에게 알려줘요. 사실은 핀두스라는 고양이가 굉장히 영리한 것 같고요. 할아버지가 놓치고 있는 물건들을 사실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그 둘 간의 그 대화, 할아버지의 깔끔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습이 전 사실 너무 웃기네요. 재밌고요. 이 할아버지 그림 속에 나와 있는 할아버지 집 그 뒷밖에 광이라고 불렸던 그 모든 연장들이 있는 곳은 사실은 미국으로 하면 shed 그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사이즈의 shed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귀여운 모습도 있고요. 이 작가가 제가 읽기로는 글과 그림도 그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림이 이 스벤 누르드크 비스트인데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리네요. 그림의 디테일하고요.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멋지네요. 정말 재밌었어요. 이 작가의 스웨덴 출신의 작가 이 핀두스 시리즈를 여러분도 제가 생각하기엔 무척 즐기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고요. 들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돌아올 것이고요. 이번 겨울달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집 강아지가 이 소리가 책을 읽는 동안에 들렸는지도 모르지만 찬조해준 저희 집 강아지가 또 방에서 끙끙대는 소리가 좀 여러 번 들렸어요. 제가 중간에 너무나 재미있고 읽고 있던 이 순간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책에 집중하며 한번 읽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한번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모두들 안녕.